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혹시 에바크림 화보 찍는다고 디톡스를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기억하시나요? 기록을 남겨놓긴 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안 올렸었거든요. 근데 인스타에서 그 브이로그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올려주냐고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록으로 남긴 것들은 쭉 설명드리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디톡스를 한 이유 그리고 기간, 결과값 같은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이유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화보 촬영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신체 및 피부 컨디션 회복, 붓기 감소랑 군살 제거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컸고요. 진행 기간은 제가 일주일 동안은 좀 빡세게 하고 간간히 이제 조금 느슨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유지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그때 화보 촬영 끝나고 나서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 일주일 빡세게 했을 때 체중은 2kg 정도 감량을 했고 얼굴은 전체적으로 붓기가 많이 빠진 게 보이시나요 혹시? 이제 좀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 티가 덜 날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부어있는 정도가 훨씬 덜해진 거를 많이 느꼈고요. 디톡스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연말 연초에 약속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때 한 제 기억으로는 51, 52kg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몸무게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빡세게 진행을 했을 때 49kg대 중후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달 조금 더 넘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일주일, 빡센 일주일 끝나고 나서 2주차부터 5주차 정도까지 진행 상황은 몸무게는 지금 47kg 중후반대 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47kg였을 때랑 느낌이라는 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몸에 근육도 하나도 없고 뭔가 사람이 되게 힘이 없어서 팔랑팔랑거리는 느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먹으면서 막 굶으면서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하고 식단도 나름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힘이 없다거나 에너지가 안 난다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몸에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변화는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덜 힘들어지고 그리고 안색 같은 것도 좀 맑아진 것 같고 피부도 확실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움직일 때나 평소에 다닐 때 그럴 때도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 운동을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시간을 해도 확실히 예전보다 덜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유산소를 할 때 그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루틴을 정리를 해왔거든요. 크게 제가 했던 거는 첫 번째로는 식단, 두 번째로 운동 루틴, 세 번째로 수분 섭취, 네 번째는 수면 패턴, 마지막으로는 기타 생활 습관 고치기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해왔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이런 쪽으로 전문적인 사람도 아니고 막 이런 컨텐츠를 맨날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프로이신 분들이 보시면 뭐야 저거 완전 이상한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아는 선에서만 정리를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혹시 이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좀 사전에 잘 찾아보고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식단은 근데 너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왔거든요. 이거 제가 전에 겟레디에서 짧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먼저 배달 음식, 야식, 인스턴트, 군것질, 액상과당 이런 거 그냥 다 끊었고요. 아예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처음 일주일간은. 이런 거 일단은 끊고 식사 시간을 좀 더 일정하게 가지고 가려고 했거든요. 식사를 할 때도 제가 탄수화물을 엄청 좋아하는데 밥 진짜 많이 먹고 면 같은 거 엄청 좋아하고 밀가루도 진짜 좋아하고 막 이래가지고 탄수화물의 비중을 조금 줄이는데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대신에 그거를 이제 좀 대체할 수 있게 채소들 같은 것들로 많이 채워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보통 사람마다 기초 대사량이 다르긴 한데 그거보다 적게 먹으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한다고 알고 있어서 저는 기준 칼로리 같은 건 좀 맞춰서 먹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절식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이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정말 흔하게 알려져 있는 16대 8 방법으로 했고요. 16시간 공복 유지하고 그 다음 8시간 동안 식사를 다 마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방식 선택했던 이유는요. 이게 가장 흔한 방법이기도 하고 공복 시간이 뭔가 16시간보다 길어지면 내가 좀 유지를 오래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항상 배부른 상태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 공복감을 못 견뎠던 것 같아요. 살짝 배고픈 상태를 조금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배가 비어있는 느낌을 견디지 못해서 배가 안 고픈데도 음식 먹기 바쁘고 막 군것질하고 이래가지고 이 시간을 잘 유지하는데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원래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아점 한 끼 그리고 저녁 한 끼 이렇게 하루에 2끼 정도를 먹었습니다. 간헐적 식단을 하면서 또 저녁 7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걸로 딱 규칙을 만들었거든요. 무조건 저녁 식사도 7시 전에 끝내야 되고 7시가 지나면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일주일 조금 더 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와 관련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샅샅이 다 읽어본 건 아닌데 서치를 해봤을 때 나왔던 내용들은 똑같은 실험을 해도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상이한 결과값이 나오는 실험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다양한 논문들 종합을 해봤을 때 어쨌든 좀 중요한 거는 간헐적 단식이 나의 체질에 맞는지 여부가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고 공복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폭식하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식욕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 그리고 신진대사량이 낮아지지 않냐 딱히 그런 것도 아니다. 근손실 이 부분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공통적인 결론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저는 하게 됐고 생각보다 그게 제 체질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유지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간헐적 단식이 진짜 막 근육을 키우는 게 목적이신 분들은 그렇게 막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좀 감량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간헐적 단식을 할 때도 내가 음식을 먹을 때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이라든지 공복 유지 시간 얼마로 잡아놓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본인한테 잘 맞게 세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했고 일단은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좀 집에서 거의 요리를 많이 해먹었거든요. 배달 같은 거 다 끊었다고 했으니까 해먹을 수밖에 없었고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한 끼도 좀 대충 때우려고 하진 않았어요. 저녁은 약간 가볍게 먹더라도 점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리해서 해먹고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너무 간식이 먹고 싶거나 아니면 저녁 7시가 넘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 막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요거트 조금 이렇게 먹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 뭐 물을 많이 마시면은 또 식욕 억제 효과가 있잖아요. 오히려 물을 많이 마셔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료수. 제가 커피는 못 마시는데 카페 같은 데 가면 이제 커피를 못 마시니까 항상 음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당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액상 과당들을 다 끊었거든요. 이게 진짜 몸에 안 좋다 해가지고 완전 음료수 절대 금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해서 먹을 때도 간을 제가 평소에 음식을 짜고 자극적이고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붓기랑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 같은 거 할 때도 예전에 뭐 평소에 먹을 때 반이라든지 3분의 1 정도만 진짜 싱겁게 해서 먹었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최대한 좀 자극적이지 않게 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또 너무 다이어트 식단 이렇게만 먹은 것도 아니고 가끔은 먹고 싶은 것도 어느 정도 먹으면서 폭식을 하지 않게 너무 배부르게 먹지 않게 그 양을 좀 조절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영양제 같은 것도 조금씩 챙겨 먹었고요. 일단 식단은 이 정도로 제가 했던 것 같고 이제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운동도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이렇게 해보면 괜찮겠다 하는 방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일단 먼저 운동을 할 때 식사를 끝내고 나서 최소 3시간, 2-3시간 뒤에 운동을 했고요. 밥 먹고 바로 운동하면은 능률도 떨어지고 좀 힘드니까 한 번 운동할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운동을 해줬습니다. 운동은 진짜 처음 일주일 매일매일 했고요. 지금도 너무 바쁠 때가 아니면 운동은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필라테스를 다니다 보니까 필라테스에서는 유산소라기보다는 근력 운동에 가깝잖아요. 저는 좀 근력 운동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유산소를 싫어하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고 숨차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유산소를 거의 안 해줬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좀 체지방을 감소시키려면은 유산소 하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유산소 비중을 제가 평소에 하던 거에 거의 2배 정도로 늘렸거든요. 평소에 근데 너무 안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예전에는 좀 근력 운동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에 디톡스 하는 기간에는 유산소 운동 중심으로 하고 근력 운동을 거기에 곁들이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헬스장 가서 혼자 운동을 했거든요.
필라테스는 좀 잠깐 쉬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가볍게 몸 풀어주고 러닝머신을 20분 정도 탑니다. 인터벌 방식으로 탔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3분은 빠르게 걷기, 그리고 그 바로 뒤에 2분은 속도를 2배 정도 높여서 달리기. 이렇게 해서 3분, 2분, 3분, 2분 뛰었다 걸었다 하면서 하는 이런 간헐적으로 힘들게 하는 운동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인터벌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러닝머신을 20분 먼저 뛰어주고요. 그렇게 하면은 땀이 쫙 나거든요. 숨도 엄청 차고. 처음에 할 때부터 인터벌로 하진 않았고 운동 처음 시작하고 한 3일, 4일 정도는 좀 빠르게 걷기 우선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뛰는 시간을 늘리고 뛰는 속도도 조금씩 높이고 그런 식으로 살짝씩 늘려가면서 운동을 했던 것 같고요. 사이클, 스태퍼, 엘리프티컬 이렇게 3개 중에서 그날 하고 싶은 거 혼합해가지고 한 20분? 많으면 30분? 이렇게 탔어요. 요것들도 마찬가지로 인터벌 방식으로 탔고요. 인터벌이 칼로리 소모 폭이 훨씬 더 크다고 알고 있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근력 운동을 진짜 간단히 해줬습니다. 레그 프레스라든지 뭐 아령 같은 거 들고 팔 운동 한다든지 옆구리 운동 이런 거 하고 근력 같은 거는 다 합쳐서 한 15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헬스장에서 마무리로 러닝머신 인터벌 앞에 탔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20분을 더 타줘요. 이렇게 하면은 러닝머신 포함해서 총 유산소 양은 많이 하면 진짜 1시간을 유산소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운동이 끝나면 이제 집에 와서 플랭크를 해줬어요. 플랭크도 제가 했던 3가지 버전이 있는데 기본 플랭크 자세 20초씩 2세트, 그리고 의자에 한쪽 발 올려놓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양쪽 다리 각각 20초씩 이렇게 해서 2세트 했고요. 기본 자세에서 허리 비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20초씩 2세트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플랭크 진짜 힘든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힘들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운동이 다 마무리가 된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이렇게 운동하면 보통 1시간 반은 그냥 훌쩍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긴장했던 고관절 같은 데 풀어주고 전신 스트레칭 이것도 한 15분 정도 해주는 것 같아요. 운동은 이런 루틴으로만 했고요. 여기서 뭐 다른 거 딱히 하진 않았어요. 이제 중간중간에 홈트 같은 거 조금씩 곁들여서 살짝씩 하긴 했는데 거의 저는 헬스장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고 운동은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매일매일 이렇게 해줬고 지금은 7일 중에 최소 5일은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하니까 저는 운동할 때만 400칼로리 정도 소모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가 좀 고치려고 했던 거 수면 패턴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수면하는 시간이 몸을 회복하는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수면의 질, 다음날 컨디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저는 매일 최소 7시간 이상은 질 좋은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뭐 8.5시간 정도를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거나 그런 몸에 에너지를 많이 쓴 날에는 9시간 넘게도 수면을 취하는 걸 권장한다라고 해서 운동을 좀 빡세게 한 날에는 거의 한 8시간, 9시간 정도를 자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수면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잘 때 다음날 진짜 중요한 일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거의 알람 안 맞추고 내가 그냥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갑자기 유산소 많이 하고 하다 보면은 잠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엄청 일찍 잤던 것 같아요. 진짜 9시만 돼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벌써 씻고 누워있고 한 10시? 늦어도 11시에는 잠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면은 6시, 7시 이럴 때 그냥 눈이 떠져요. 알람이 없어도. 그렇게 일어나니까 처음 며칠에는 좀 그거 자체가 힘들다라고 느껴졌는데 또 적응이 되니까 엄청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자기 직전에 전자기기 사용도 최대한 자제하고 그리고 잠자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물을 많이 안 마시려고 했어요. 사실 별 건 없어요, 근데. 또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음수량에 대해서도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제가 그전에는 하루에 물을 200ml도 안 마시는 사람이었거든요. 필라테스 쌤이 저한테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체지방도 물을 많이 마셔야지 잘 감소가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네 이렇게 하고 안 마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물의 그 약간 특유의 비린 맛 같은 거를 엄청 잘 느끼는 편이라가지고 좀 잘 못 먹어요. 좀 역해가지고. 근데 그냥 억지로 마셨어요. 또 이게 마셔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리터씩은 꼭 마시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확실히 물을 많이 마시니까 운동을 똑같이 해도 그 효과가 더 큰 것 같긴 해요. 이게 식욕 억제 효과도 있고 신진대사량을 촉진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실제로 물을 더 많이 섭취한 그룹이 물을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체중 감소에 더 효과를 보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마셨을 때 근육을 녹이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생성을 좀 저하시킨다 하더라고요. 근손실을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기분 탓일 수 있지만 피부가 확실히 좋아지고 확실히 먹는 거에 영향을 진짜
진짜 많이 맞는 것 같아요, 피부가. 음식이랑 물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저는 식사하기 30분 전에 좀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줬고요. 그렇게 하면은 폭식하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배고플 때 물 마셨다 그랬잖아요. 물 마시면 확실히 식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제가 평소에 좀 일상 속에서 교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앉아있을 때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앉는다거나 목을 이렇게 빼서 막 컴퓨터 한다거나 이런 걸 좀 주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하고 막 이래도 허리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옆구리에 살이 진짜 많이 붙거든요. 여기 근육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방이 다 차가지고 얘를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살이 붙는데요.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뭐 걸어 다니거나 서 있을 때 이렇게 다닐 때, 일상생활 할 때도 아랫배에 약간의 힘을 항상 주고 다녔던 것 같아요. 평소엔 그냥 힘 다 빼고 배 이렇게 쑥 내밀고 다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점점 아랫배에도 살이 붙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아랫배 근육을 쓸 일이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식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미세하긴 하겠지만 평소에 좀 잘 못 쓸 것 같은 근육들 써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 먹고 바로 안 눕는 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저도 맨날 밥 먹고 그냥 바로 누워가지고 역류성 식도암 걸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밥 먹고 나서도 최소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좀 움직이려고 했어요, 집에서. 식사 직후에 한 20분 정도 움직여주는 게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걸 좀 방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면 당이 확 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톡스하는 기간 동안에 과일 같은 것도 안 먹었거든요. 과일이 생각보다 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비타민 이런 게 풍부한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식후에 먹는 거는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당을 먹는 거기 때문에 좀 피해주려고 했고, 그리고 틈틈이 스트레칭 하는 거, 일상 속에서 햄스트링, 다리 뒷부분 이렇게 쫙 당기는 스트레칭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은 목 이렇게 위로 해서 입술 쭉 내미는 거 하면 여기가 쫙 당기거든요. 이거는 그냥 컴퓨터 하다가 이렇게 스트레칭 한 번씩 해주고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냥 안 해주는 것보다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이 정도, 정말 미세하지만 이 정도의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디톡스 하면서 지켰던 것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근데 제가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처음에 간헐적 단식을 제가 처음에 해봐가지고 그 공복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항상 야식 먹고 밤늦게 먹고 막 새벽 3시, 4시에 밥 먹고 이랬다 보니까 저녁 7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한 5일 정도만 힘들고 그다음부터는 적응이 돼가지고 할만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좀 밤늦게 막 7시 넘어서 뭐 먹거나 좀 과식하거나 밖에서 음식 사 먹고 이러면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집에서 좀 건강한 것들을 먹고, 요즘에는 이렇게 막 다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유지를 하면서는 사람을 만나고 이러면 밥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밖에서. 그럴 땐 그냥 맛있게 먹고 또 다음날 운동 열심히 하고 이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삶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처음에 할 때 삶의 질이 살짝 떨어진다고 느끼긴 했거든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인스턴트 다 끊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화보 촬영이라는 그 좀 촉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확 끄는 건데, 그냥 뭐 서서히 끊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한번 해보고 몸이 좋아지는 거를 느껴보니까 계속 이거를 유지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컨디션도 훨씬 좋아지고 사람이 조금 더 에너지가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몸이 좀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속도 편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짜증도 덜 나고요. 화도 덜 나고요. 좀 긍정적이게 되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게 편해진 느낌? 아무튼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전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한 방법 중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게 모든 사람한테 맞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기는 하고, 일단 저는 뭔가 그냥 저의 경험 공유 차원에서 영상을 찍은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정말 댓글 보는 맛으로 유튜브 하는 거라서.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